손수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계십니까? 요즘 또 비가 자주 내려요. 예. 저는 이제 주말 상간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부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집에 부산 집에 좀 다녀오고 부산에 계신 우리 또 청년분들 좀 많이 좀 미팅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장 대표께서 김해로 가십니다. 그죠, 김해 가시죠. 제가 지난 청년 최고 출마했었을 때요. 청년 최고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때 이후에 우리 전국 조직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름하여 우리가 돌덩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돌덩이라고 이제 전국 청년 조직을 했었는데. 그 김해 돌덩이에서 주최하는 이제 우리 참정권 수호 항쟁을 김해에서 계속 이제 매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장동혁 대표께서 와주신다고 화답을 해주셔가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김해에서 또 시위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1시죠, 1시. 맞습니다. 김해 거북공원에서 열리고요. 대구도 오후에는 김해 가셨다가 대구로 또 넘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우리 청년들의 그리고 특히 학부모분들이 우리 애들한테 이런 민주주의 이런 나라 못 물려주겠다라고 해서 그 울분을 토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지금 손수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1시입니다. 김해 거북공원 그 뒷산이 거북이 산이거든요. 김해 거북공원에서 집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신고하고 하는 겁니다. 시민단체 또는 청년단체에서. 그 마치고 나면 또 대구로 가셔가지고 저녁에 대구에서도 아마 대구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대구, 부산, 뭐 김해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 돌덩이라는 청년 조직의 어떤 멤버로서 격려도 하시고 하신 모양입니다. 자, 우리 어제 그 윤상현 의원이 당 대표제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이제 의원께서 예전에 당 대표 출마했을 때도 중앙당을 폭파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는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당을 폭파하고 이 당 대표 제도를 없애자라고 했던 거는 너무나 이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고 이 중앙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에 있는 이제 시스템이고 미국에는 또 중앙당이라는 시스템은 없죠. 그래서 이 중앙당이라는 것이 있고 당 대표 중심 체제의 이 시스템이 너무나 권력이 독점된다. 권력과 공천권이 독점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시기와 이 메시지가 좀 적절하지 않죠. 지금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당 대표의 그립감과 드라이브가 굉장히 지금 우리 당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 노멀로서 국민의힘을 바꾸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예전에 우려했던 그 당 대표의 권력 독점이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이 당 대표의 리더십과 새로운 이 국민의힘 우파 정당의 뉴 노멀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거든요. 누구보다 국민과 함께 하고요. 누구보다 청년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청년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런 당 대표를 우리가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 국민의힘의 뉴 노멀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와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런 말도 또 나온 것 같아요. 원내 정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얼핏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직선제 하지 말고 의원 대각제 하자는 소린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 원내 정당화 하자는 소리 이게 또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원내 정당화 하자 그러면 이제 원내 의원들에게 뭔가 힘을 이제 몰아주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각제와도 같이 연관돼서 지금 떠오르는 건데요. 근데 이 원내 중심 그리고 원내 내각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스스로가 원내 스스로가 국민들께 신뢰를 받았냐? 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이 원내 정당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원내 의원들이 얼마나 국민들과 함께 했고 또 지금 한참 이슈인 이 참정권 이슈 문제 등등 해서 얼마나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오시다. 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원내 중심으로 원내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권력을 몰아줘야 된다.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하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냥 이때까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뭐 선비라라고 이렇게 비아냥과 조롱을 듣던 그 원내 세력에게 뭔가 힘을 몰아주자라는 메시지는요. 지금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내
내의 의원님들이 조금 더 뭔가 좀 투쟁적으로 밖에 나와서 같이 싸워주고 지금 올공에 진짜 혈혈단신으로 고생하시는 장 대표 곁에서 뭔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지금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대표의 힘은 빼고 원내에게 힘을 실어주자. 너무나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국민 추천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한 10여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직전에 총선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국민 추천제 하게 되면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좀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국민 추천제라는 것이 말이 듣기에는 좋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시 전 대표 시절에도 이 국민 추천제라는 것을 허울만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당선된 자가 누굽니까? 우재준. 김상욱 이런 자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국민 추천제라는 것 제대로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이름만 허울만 좋지 전혀 내용과 콘텐츠가 없는 이 국민 추천제를 또 하자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했던 역사적인 것을 봤을 때 경험을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김상욱, 우재준부터 해결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김상욱 넘어간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며 우재준 지금 계속 당에 해가 되는 그런 발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잡고 나서야 뭐 국민 추천제든 무언 추천제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지난번 1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지금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셨는데 제가 요번에 보니까 그 정청래 미는 저 민주당 세력들이 김어준에서 아예 이거 찍어주더라고요. 당대표는 정청래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1월에서 4월생까지는 뭐 최민희 뭐 5월부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이제 보니까 한 1년 됐는데 지금 뭐 이거 예정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때 청년 최고위원 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때 제가 정확하게 0.68%로 졌습니다. 1%도 안 되는 그 표차로 졌는데 그게 이제 지금 돌아보면 뭐 이제 당연히 저의 일단 부족이 가장 크고요. 여러 가지 좀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도입하려다가 못했거든요. 왜요? 민주당에도 이거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당연히 이것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했지만 많은 또 청년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반대쪽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권력에 의해서 뭐 이런 제도는 아예 이제 또 차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는 그 좋은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원외에 있는 이제 기존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놔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청년 최고위원 자리에 원내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후보일 때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현역 국회의원이 뼈치 달고 있으면서 그걸로 원내에서 열심히 하면 됐지. 왜 원내 청년 최고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차단하느냐, 원내가 차단하느냐. 그래서 좀 시스템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왜 우리 당 내의 선거인데 이거를 선관위에 맡기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민주당은 본인들이 하거든요. 그냥 당에서. 뭐 본인들이 하죠. 우리 당 내의 선거인데 이 전당대회를 왜 선관위에게 맡기는지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좀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될 것들 좀 많아요. 지나고 나서 근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그때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누구 나왔죠? 그때 총 4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동훈계에서 굉장히 조금 논란을 빚고 있는 최우성이라는 최우성. 분, 그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 단일화를 했던 박홍준 후보와 저 그리고 이제 우재준 후보 이렇게 있었는데요. 나머지 3명은 다 원외 청년이었죠. 근데 이제 우재준 혼자 배지 달고 나왔었고요.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굉장히 우위를 점한 선거운동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대구에 계신 분들 계시면 한 번 더 복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지 달고 대구 출신이니까 다 찍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 자기도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되면은 영풍 TV도 한번 예상 김어준에 나온 그런 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선별을 해서 정보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참 지금 손수조 대변인께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얼마나 지금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떠올려 보면요. 예. 우재준 후보랑 저 둘만 남았었어요. 결승에서는. 예, 예. 둘만 남았었는데 우재준이 절대 자기는 한동훈파가 아니다. 자기는 박근혜 키즈다. 자기가 그야말로 박근혜 키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 예. 호도를 했던 예. 기억이 나는데 뭐 한동훈 파가인지 아닌지는 지금 여실히 드러나지 뭐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좀 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더 공격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네요. 여기에 우리 스패너로 활동하시는 일랑님께서 저는 대구 사람인데요. 손수조 찍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오후 2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거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1년 6개월 구형에 3,300만 원 이 벌금 내용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명태균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워낙 이제 서울시장 후보 나오시기 전부터 이 명태균 이제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았는데요. 결국 1년 6개월 검찰이 구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은 100만 원 벌금만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의원직도 그 공직에서 박탈이 되어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당선 취소되죠. 예, 1년 6개월 구형인데 이것이 100만 원 언더로 나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모든 것을 소명을 다 했다. 뭐 핸드폰 있는 거 없는 거 일단 다 냈고 예. 포렌식 다 돌렸고 예. 떳떳하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심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엮인 이제 김건희 여사님도 그렇고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결과도 유죄로 또 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오세훈 시장의 이제 1년 6개월 구형이 이거 좀 뭔가 진짜 검찰이 제대로 된 정보를 증거를 갖고 이거 때린 거 아니냐 구형 때린 거 아니냐 그래서 1심의 결과 기추가 굉장히 좀 주목됩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약에 1심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나왔다 벌금이 300만 원 나왔다 벌금이 1,0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그럼 서울시장직에서 당선 취소되는 겁니까? 3심까지 가시겠죠. 이걸로 가는데. 예, 그래서 아마 시간은 더디 흘러가면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당선이 되자마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예. 이런 상황 우리 지자체단체장 중에 김경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드루킹에 드루킹. 해서 이제 당선은 됐었지만 당선된 이후로 계속 재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업무는 보지도 못하고 계속 재판만 받아야 했던 사례가 김경수가 있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만약에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와버리면 예. 2심 가고 3심 가고 계속 다투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업무를 보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또 재판을 해야 되는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 측 대변인도 아니고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은 끝났다. 이준석과 함께 해야 한다. 이거 좀 망언에 가까운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망언이죠.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김재섭 의원은 그냥 국민의힘을 나가서 무소속을 하면 됩니다. 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죠. 아하. 장동혁이 끝났다. 글쎄요. 그 본인 혼자의 개인 착각 아닙니까? 예. 지금 이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예. 굉장히 그 중심으로 많이 이제 또 지지도가 모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끝났다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조금 이제 착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이야기를 결국은 하네요. 예. 언젠가 김재석과 김용태 이 두 사람이 예. 이준석 얘기를 언제 할까 참 기다렸어요. 예. 언제 할까 드디어 나왔어요. 이때다 싶었는지. 예. 근데 이 김재섭 의원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개혁신당이 정의안 사태에 굉장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당 대표, 그 개혁신당의 정의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죠? 물어보고 싶네요. 김재섭 의원에게.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이 문제가 많은 개혁신당의 대표인 이준석과 뭘 도대체 함께 한다는 겁니까? 정의안 사태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뭘 도대체 한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 전 너무나도 잘 알죠. 예. 상대방을 굉장히 악마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악마화시키는 그 반사이익으로서 그 숙주 삼아 그것을 정치 양분 삼는 굉장히 그런 나쁜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입니다. 예. 그 이후로 한동훈이라는 또 다른 이제 개체가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잊어먹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 안 바뀝니다.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근데 예. 이런 자와 뭘 함께 한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 정말 그렇게 같이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나가셔서 국민의힘을 나가셔서 개혁신당으로 입당을 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번에 정의한이라고 아주 청년 정치인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부산시장 그 개혁신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 목에 깁스하고 뭐 이렇게 아침에 피켓팅 하는데 누가 차에 가다가 음료수를 집어 던졌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내진탕이 났다 이러면서 사진 찍혀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좀 선거 과정에 프로파간다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그 다 짜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음료수 집어 던진 사람이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는 뭐 헬스 트레이너고 뭐 그래서 지금 정의한 뭐 씨가 본인의 아버지가 또 그 정치인 출신이거든요. 뭐 부산 중심에 부산 진구에 있는 큰 병원 원장입니다. 쉽게 하면 대표이사인데 이걸 보면은 이런 거 청년 정치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 사기 정치죠. 사기를 친 겁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쭉 정치 활동을 했던 그때부터 예. 이 이제 아버지 정근이라는 예. 분입니다. 정근 원장께서 굉장히 정치권에 관심이 많고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정치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던 분입니다. 아마 대표님도 예.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예. 그분의 정치 스타일도 제가 옆에서 봐와서 압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께서 정치가 안 되자 어느 순간 이제 아들에게 이 모든 정치적인 본인의 레거시를 다 물려주면서 밀어준 건데 예. 과했죠. 잘못됐죠. 잘못된 이 부성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 깁스를 하고 진단서를 받았던 것도 사기. 예, 완전히 이 이제 그 정근 그 이제 병원 정형외과인가 그 예. 병원에서 내준 거였는데 그것도 사기.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뭐 간호사며 누구며 그 사람들에게도 다 공천을 또 주는 개혁신당에서 공천을 주고 선거가 다 끝나고 또 뭐 선거했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병원에 또 다 취직시키는 등등 너무나 이 유착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예, 예. 이것은 청년 정치라는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고 이것은 그냥 사기다. 사기 정치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기 정치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개혁신당이라는 그 정당입니다. 뭐 지금 본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연락이 안 됐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공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당 공천이라는 것은요. 그 당이 책임을 지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정당 공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정당 공천, 즉 개혁신당의 공식적인 추천으로 정의안이라는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가 된 거고요. 이 사람이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나온 후보가 됐기 때문에 예. 우리 박경준 후보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산시장 후보가 2.5%인가로 졌어요. 그렇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예. 졌는데 이분이 정의안 개혁신당 후보가 1.3%인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꽤 이 아슬아슬한 선거에서 큰 영향을 이 사기를 행각을 통해서 영향을 준 거예요. 예. 이것은 굉장히 이 선거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선거 전체를 오염시킨 이 책임을 어떻게 다 할 겁니까? 저는 감도 오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 개혁신당, 문제의 개혁신당의 대표가 이준석인데 그 사람과 지금 우리 제1당인 국민의힘이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가 끝났고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논리 구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손수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한 개혁신당 후보가 그때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박형준 시장이 당선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표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일부 언론에는 경찰이 정의한 이 자작극을 투표 전에 좀 인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표를 깨는 정의한 후보가 표를 깨버리는 보수 진영이 표를 깨버리는 역할을 했다. 한 1.5% 받았다고 치면 그게 얹어주면 왔다 갔다 3%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참 아쉽고 안타깝고 다만 이 청년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출연하신 이 손수조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말
문재인하고 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인상적인 사진이 비 쫄딱 맞으면서 그때 무슨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진을 본 것 같은데 그때 고생하셨죠? 그 사진은요, 예. 이제 그 세월호 사태 이후에 예. 너무나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모든 비난이 다 빗발쳤고, 그 세월호 사태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부산 사상구의 당협위원장이었었는데요. 좀 서울 광화문으로 올라와서 박근혜 대통령께 너무 많은 비난을 좀 거두어 달라. 예. 그리고 국민의힘, 당신 새누리당에게 지방선거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 그때 광화문에서 108배를 청년들이 릴레이를 했어요. 그렇군요. 108배 릴레이를 했던 장면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청년 정치라는 것이 이미 정치권에서 저는 좀 많이 오염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우재준이라는 자도 그 무엇을 청년을 위해 했나요?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그 자리를 원내가 꿰차면은 그러면 그만큼 뭘 더 하던가요?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지도부 회의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 권력 누리면서 그렇죠. 그 회의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라고는 오로지 장동혁 대표 내려와라. 뭐 가을에 내려와야 된다. 몇 달 뒤에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정말 청년 정치를 오염시킨 자예요. 이준석, 우재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염시켰고요. 제가 겪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총선 때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했죠. 예. 뭐 국민 추천제 이런 거 하면서 뭐 김상욱, 우재준 이런 사람을 좀 젊다고 공천을 한 반면 손수조는 컷오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경선도 할 기회를 주지 경선도 않았어요. 못했어요. 경선도. 후보가 단 2명이었어요. 김성원과 손수조. 후보가 둘 나왔는데 경선만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는 청년이자 여성인 후보가 있는데 그냥 묵살하고 컷오프 시켜버립니다. 맞습니다. 이 자들은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뭐 청년 정치의 그 의의와 명분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청년 정치를 논할 자격이 정말 1도 없고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피만 청년을 입었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 본인들이 걸어왔던 정치를 보면 그것이 무슨 청년 정치입니까? 청렴하기를 했습니까? 소수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정말 이 청년들이 나오는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청년 법안을 뭐 입법을 한 것이라도 있나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정치라는 것이 이제는 정치권에서 좀 많이 오염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의 외피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이만 어리다고 뭔가 특혜를 주고 공천을 주고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뭐 30대가 됐던 40대가 됐던 네. 50대가 됐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메인 주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집단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능력을 갖추고 경험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이 당의 그리고 원내의 메인이 되어서 메인 주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의 첫 타자가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1.5선이고 선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리고 정치권에서 들어와서 뭐 몇십 년 된 그런 분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 것을 굉장히 적응을 하시고 새로운 뉴 노멀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변화에 정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이젠 메인 주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이준석 의원은 박근혜 퀴즈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손수조 대변인도 비슷한 시기에 어떤 픽업이 되어서 투입이 되었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감을 잡으셨어요. 아, 저는 짜가구나. 짜가 청년 정치인이구나. 진짜는 바로 오늘 출연하신 손수조 대변인 또는 뭐 김효은 대변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원내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공 우리 이제 민주항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지지부진한가 좀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특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사위라든지 원내 상임위 구성도 그렇고 이제 사실 정점식 원내 대표께서 어느 정도 조금 일단락하면서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뜩지 않아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100% 원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올공에서 외쳐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중심 잡고 이렇게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실요 국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재고 사태도 여러분 보셨듯이 그 징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대회도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배재고 사태도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이까지 온 겁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여러분께서 100% 만족되지 않는 원내의 결과가 있는 상황이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지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함께 끝까지 조금 이 여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여론의 이 압박만이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유념하면서 끝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능 냉감 소재 휴비스 듀라론은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로 열을 빠르게 분산, 밤새 쾌적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세탁 후에도 냉감 지속력은 처음 그대로.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 언제나 상쾌하게. 슈퍼 섬유 휴비스 듀라론으로 한 차원 다른 쿨링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주 숙면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죠. 이럴 때 제가 듀라론 쿨매트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요, 섬유 재질이 아주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시죠. 쿨매트를 깔고 자시면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 100%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애 비서관님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오늘 아침 오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졌는데, 예. 선관위 직원들이 대놓고 전산 조작을 했다. 이걸 합수본에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드디어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바로 전산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과 조작이 아니라 일단 투표율 조작으로만 일단 나타났다는 것이고, 예. 그 어찌 보면 꼬리가 머리카락이 보인 셈인 건데요. 이 머리카락 보인 거에서 또 철저히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머리카락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몸통으로 결과 조작까지 이렇게 나타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제 이제 합의했지만 이 특검에서 그 선관위 서버 까는 거 이것을 합의하지 않았던 거, 예. 이런 것이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다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좀 더 예.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와서 뭐 아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그날 의원총회 할 때 그 특검 합의안을 추인하는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미 이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수사권 범위,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대상이 되든 서버가 대상이 되든 예. 이걸 여지를 남겨야 된다고 한 이 장동혁 대표 예측이 맞았네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원래 자유한국당 옛날에 자기 총선에서부터 이렇게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또 재검표도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게 이제 파악하고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거에서 지난번 이제 당대표 선거 때도 일단 결과부터 만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이틀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옛날의 선거와 너무나 다를 적에 다시 옛날 것도 이제 파악하고 수사해보자라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이후에 과거를
역추적으로 해서 과거를 파헤쳐보자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법에 관해서도 당일 투표를 이틀간 하고 사전 투표를 없애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게 파악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 그런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해 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당 대표로서 그 올공에 가서 비가 오나 무더위가 오나 계속 가서 지금 그 국민들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마스크 쓰고 조용히 앉아 계세요. 한 번씩 피켓 홍보도 하지만 이런 당대표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없었죠. 진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는 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지지로 확 월등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월등히 1위로 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 국민의힘 지지층 속에서는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신뢰감을 주고 그러면서 믿을 만한 사람은 장동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주 돋보이는 예. 그런 순위의 랭킹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오늘 천지일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여야 전체로 해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1위인데 그 전체 수치는 2위 김민성 등과 이제 오차범위 내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2.1% 그래서 2위인 오세훈 후보는 24.4% 해갖고 거의 8% 이상을 앞서고 있고 여기에 또 약간 이제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게 거의 같은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후보를 반드시 꼭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진숙 의원이 얻은 10% 내외의 지지율만 합치면 결국 42% 정도가 장동혁 후보 지지라는데 저는 요번에 그거 있었고 곧 있으면 이제 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오세훈 후보는 탈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탈락으로 가면 결국 오세훈 후보의 지지층이 어딘가는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세훈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이 성격이 중도 확장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 연초 조사나 지난 연말 조사나 한동훈 후보는 항상 15% 내외 15에서 20% 사이의 지지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결코 20%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그런 거 보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한마디로 이념적으로 중도 확장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득을 볼 거다. 천만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워낙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장벽이 높아서 결국 오세훈 지지층도 대거 장동혁 대표한테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과반수 이상으로 훌쩍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당무 감사도 할 수 있고 각 당협위원회 좀 체크도 해볼 수 있고 이러면 당직 개편이나 이런 좀 변화가 예상은 되나요? 아무래도 2기 체제 들어가면서 요번에 지방선거도 치렀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또 장동혁 대표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당명 개정도 할 것이고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그때 당시 당무감사에서 미흡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체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어있는 당협이 한
한 30여 군데 됩니다. 예. 그 비어있는 당협부터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그 성적을 가지고 당무감사에 들어가서 당협위원장들도 다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도 성적이 나쁜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도 대거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고 또 2기 체제, 1기 체제를 1년 동안 지내와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사무총장 이하 다양한 장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1주년 동안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스스로 예. 그 평가 속에서 새로운 체제로 2기를 맞아서 예. 본격적으로 당 개혁에 나서야 되겠다. 특히 당원 중심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는 개혁을 표방한 만큼 그런 당원 주권주의, 당원 중심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당원 당규서부터 모든 당의 체제, 그다음에 시스템을 고쳐 나가는 거, 그 부분을 시행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스패너 중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일 안 하는 당협위원장도 잘라야 합니다. 예,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 배지를 떼듯이, 아니면 싸우지 않는 의원들 배지 떼듯이 당협위원장들도 당연히 정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아주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 당 대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원내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사실은 유럽형 정당제도가 있고 미국형 정당제도가 있는데 미국형 정당제도는 각 연방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형 정당제도는 이제 원내 정당, 즉 의원들 중심으로 하고 각 주가 거의 스테이트이지 않습니까? 예. 국가이니까 거기에 맡기는 자율성에 맡기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정당 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미국형이고 실제 정당의 모습은 유럽에서 나왔으니까 유럽형을 봐야 되는데 유럽형은 다 하나같이 영국이든 독일이든 다 영국도 보통 영미형이라고 했는데 영국조차도 상당히 일반적인 당원 중심 정당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 유시민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막 어떤 때는 당원 중심, 지금 기관 당원 중심, 지금 권리 당원이죠. 기관 당원 중심으로 한다고 해놓고 또 어떤 때는 또 원내 정당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해갖고 원내 대표 제도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유시민의 짬뽕 개혁에 의한 지금 현재 제도인데요. 그런데 그런 어찌됐든 기관당원 중심 또는 책임당원,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 구조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원내는 또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 정당 형태를 또 강화해왔고 이 두 가지가 다 강화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 갑자기 그럼 민주당은 기관당원, 권리당원 중심으로 다 당을 200만이 함께 운영을 해나가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한 107명, 110명의 원내 의원만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싸움 구조, 대장 없이 한마디로 대장 없이 107명이 그냥 오합지졸이 돼갖고 200만 하고 맞서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곧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예. 우리는 이제 항복하고 그냥 민주당 품에서 사이드에서 기생충처럼 살아가겠다. 이 얘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이걸 보면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대한과 미래라든지 해당 행위 세력들 일부인데 사실은 자기 총선 공천을 앞두고 지금 벌벌 떨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핵심은 지금 당원 중심 개혁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당원 중심 개혁 그리고 정당 개혁을 가지고 기치를 갖고 가니까 거기 당원들한테 미움받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한꺼번에 몰살 당하겠다 당원들한테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사실상 재래식 언론 조중동 재래식 언론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불을 지른 거고요.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할까라는 속에서 나온 꼼수이기 때문에 전혀 대안도 안 되고
저희 바람직한 바람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 벌금 1,000만 원 나와서 당선 취소형이 1심 선고가 됐는데 오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선고문, 재판 선고문을 이렇게 분석한 기사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재판부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에 나경원 후보보다 계속 지는 걸로 나와가지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10건 중에 5건에 대해서는 그 여론조사비 대납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실제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핵심은 제가 보기엔 이제 명태균 씨가 분명히 오세훈 후보와 만나서 오세훈 후보의 부탁을 받고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김한정 씨를 통해서 대납을 받았다. 이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다만 여론조사 있는 거를 받아봤다. 이런 측면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추정이냐 아니면 실제로 받아본 것 자체가 의뢰냐라는 거를 이제 심각하게는 이제 추정을 가지고 이렇게 유죄를 때릴 수가 있냐라는 이제 반박 논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걸 갖다가 본인이 피의자인 오세훈 시장이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 전반적인 모습은 명태균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일부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재판장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이제 한쪽 피의자 측면만 가지고 피의자의 주장만 가지고 오세훈 시장의 주장만 가지고 무죄를 추정한다. 또는 명태균의 주장만 증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유죄를 추정한다라는 것에서 그 지점이 있는데 재판부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중간 지점을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재판부는 또 이런 그 구도를 좀 암시하기도 했는데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서울시 전 부시장은 그 여론조사를 받아서 검증하고 김한정이라는 사업가는 그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을 암시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거는 명태균의 증언에 의해서 수없이 나왔었고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는 요번에도 다 전부가가 아니라 일부는 충분히 그런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명태균의 주장과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서 절반 정도를 부정하고 절반 정도를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사실 그 우리 김성애 전 비서관님도 이 선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신데 이 선거하다 보면은 왜 홍길동 후보가 대세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갈 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몇 년 전에 붙었을 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는 초반에는 나경원 의원이 높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결국은 최종 경선은 오세훈 후보로 갔는데 이 과정에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면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선거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많죠. 특히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이고 이것도 이제 지나온 얘기인데 의심이지만 뭐 사실은 규명이 안 돼 있죠. 그 전에 2012년 전인가요? 2012년 아니죠. 그 2007년에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으로 있을 적에 이명박 시장이 그래서 막 퇴임했을 때 퇴임하고서 추석 전후로 해갖고 갑자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시장이 탁 튀면서 1위를 합니다. 그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10% 이상 박근혜 대표가 1위였는데 서울시장 박퇴임하고서 추석 전후로 해갖고 딱 1위로 튀어오릅니다. 그게 리얼미터인데 그때도
이건 뭔가 튄 여론조사다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이명박 대세론으로 쭉 밀고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 2021년인가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과 나경원 대결이 있었을 때, 맞습니다. 주호영 이랬을 때 주호영, 이준석, 나경원 이렇게 3파전인데 이준석이 제일 떨어지고 주호영이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대세론이 있다. 인기는 나경원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준석 여론조사 이때 이제 명태균이 좀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일부 썰은 돌고 명태균도 그렇게 주장했지만 사실은 규명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때도 갑자기 이준석이 1등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준석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준석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뭐 나경원과 거의 35% 이상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그 바람 속에 돌풍 속에서 그냥 나경원 후보가 결국 안 되고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거든요. 이렇게 어찌 보면 그런 선거를 하다 보면은 선거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 그 흐름과 상관없이 그 지점에서 아주 튀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 여론조사에서 바람이 돌풍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선거 분위기가 확 뒤바뀌는 그런 형태의 사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이 또 레거시 언론, 재래식 언론과 결부돼 갖고 그런 장난질이라고 흔히 이제 선거 전문가들은 이거 장난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난질을 장난질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그 오세훈 서울시장 벌금 1,000만 원 받아서 이게 확정이 되면 당선 취소가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라면 억울하다.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고 하죠, 그죠? 명태균 이야기만 저렇게 수용을 하느냐, 억울하다 주장을 하는데 항소심에서 또 다투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특히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은 참 고소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꽃이다. 근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당선되고서 자기 자화자찬과 우쭐함에 겨워서 사실 장동혁 후보가 열심히 커피 한 잔에 자유하면서 오로지 혼자서 2030 세력을 모아서 그들을 엮어서 이제 선거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뭐 어저께 판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동혁 대표는 이거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이제 항의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지원을 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이제 레거시 언론에 가서 강적들인가요? 거기 나가서 장동혁 대표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마주치는 걸 꺼려했다. 갑자기 서울로 다 당대표가 출몰했다. 라는 식으로 출몰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무슨 멧돼지입니까? 출몰을 하게. 그런 아주 당대표를 비하하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비하하면서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장 대표 지지자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참 오세훈 시장이 그런 모습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에 박근혜 대표가 커터칼 테러를 당하면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테러를 당했던 것도 신촌에서 서울시장 지원 유세였지 않습니까? 그때 커터칼 테러까지 당하면서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적이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나서서 탄핵을 했습니다. 앞장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이태원 참사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주범은 실제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저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 그 당시에 유럽 가 있을 적에 유럽 갔다가 중간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사과하고서요.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한 번 딱 사과하고 안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저기를 장례식장 추모 저기를 계속 6일간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조문을 하고 이상민 장관 계속 조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오세훈 시장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 자기가 한 잘못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이 뒤집었었는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할 때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나서서 또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폄하하고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면서. 요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멧돼지 취급하고 출몰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 부딪히려고 노력했다. 이런 망발이나 하고 이런 진짜 어찌 보면은 한동훈은 박근혜, 윤석열 두 명을 죽이면서 보수를 괴멸시킨 아주 천하의 못된 놈이지만 오세훈이야말로 진짜 배은망덕한 정치인의 전형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둘 다 경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우리 김성애 비서관님 말씀 들으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쏙이 후련하다, 정확한 진단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성애 비서관님 모시고 오늘 보도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서부터 이렇게 이영풍 TV에서 불러줘갖고 가끔씩 얼굴을 비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주변은 별로 없지만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